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좀 심각하죠. 오늘의 이슈 인사이드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상황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투자전략부의 박임금 연구원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2020년이었죠. 처음에 이제 우한시에서 코로나19가 발생을 했고, 중국 정부가 그때는 상당히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서 가장 먼저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좀 먼저 빠져나가는 듯한 모습도 보였고, 실제 경기도 중국이 그때 좀 좋았어요. 네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그런데 최근에 다시 또 이게 이슈가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글로벌 공급 차원에서도 인플레이션도 우려하게 만드는 이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불거진 코로나19 사태, 중국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 중국 안에서는 6차 확산이거든요. 근데 중국 6차인가요? 네, 벌써? 중국 2020년 이후 6번째인데요. 이 3월 이후에는 중국 동부 지역 위주로 좀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오미크론 발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 확산세가 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중에 역시 무증상자이나 네. 상당히 좀 경증 환자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보면 그래도 총 확진자 수로 봤을 때는 2020년 초기 우한 때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조금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뉴스에서는 상해 얘기를 많이 봐서 그렇죠. 상해만 좀 네. 심각하다고 생각했는데 동북 삼성지방, 동부지방 그렇죠. 이쪽도 좀 심각하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동북지방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쪽에 이제 뭐 자동차 공장이 있는 길림성 같은 그렇죠. 도시죠. 장춘시가 있는 네네. 이런 도시도 있고, 또 거기가 또 농산물이 많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좀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린성 쪽의 봉쇄 때문에 사실 지금도 아직 풀리진 않았거든요. 아직도 안 풀렸어요? 네, 좀 부분적으로 아직도 14일 격리 중인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고요. 네네. 따라서 이 자동차 부품이 이게 조달 안 돼서 이미 4월 이후에 자동차 네. 생산 중단할 수밖에 없다. 약간 이렇게 발표한 기업들이 상당히 그 많았고요. 니오가 그랬었죠. 그죠? 그렇죠. 네, 예. 전기차 회사를 니오가. 네. 또한 이 전반적인 중국 산업 생산 가동률 자체도 3월 분기로 봤을 때 네. 75.8%로 사실 작년 분기 말보다는 한 1.6%포인트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도 세부 업종으로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의 하락세가 가장 크게 컸었습니다. 나타났군요. 네. 어떻게 좀 지금 파종식인데 그런 것들은 영향이 없을까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그나마 이런 거 좀 우려해서 네. 좀 부분적으로 통행정을 좀 이렇게 농산물 좀 할 수 있게끔 약간 네네. 좀 완화시키는 추세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약간의 영향 좀 있지는 않을까.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4, 5월 달이 파종식이어서 지금 만약에 시기를 놓치면 이게 또 이제 지금 그러지 않아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곡물 가격이 높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중국에서 또 파종이 잘 안 되고 하면 또 가을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그걸 네. 여쭤봤고요. 네네. 다시 그럼 관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는 상해 쪽 얘기를 여쭤볼게요. 상해는 저희가 이제 물류 도시다 보니까 그렇죠. 예. 상당히 중국의 어떤 수출이나 수입 같은 이제 항구 물류들 이런 네네. 것들이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상해는 3월 28일 정도부터 지금까지 봉쇄 중인데 조금씩 완화되고 있지만 이번 주 들어서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계속 집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심각하고요. 보시면 현재는 지금까지의 코로나는 대부분 중국에서 소비나 투자에 더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네. 소비 왜냐면 투자. 네. 상당히 좀 빠르게 이 확산세 통제되었기 때문에 산업 네. 생산에 대해서 영향이 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인데, 이 소비 투자에 그쳤다고 하면 그 전에 거는 이번에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에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좀 타격을 입힐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기존에는 이제 소비와 투자 쪽에 이제 봉사 활동에 영향을 줬었는데 네네. 지금 이제 수출에도 영향을 줄 거다 말씀이신데요. 사실 이제 중국은 수출이 어떻게 보면 경제 버팀목이잖아요. 되게 수출이 중요한데 이 부분도 영향을 받을 거다라는 말씀인데, 그럼 이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수출에 좀 영향을 줄지, 뭐 생산이 안 된다든가 아니면 운송이 안 된다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 보고서를 좀 참조해 보시면요. 네. 일단 총 세 가지 경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항구 물동량 제한, 첫 번째 가장 크고요. 아무래도 항구가 그렇죠. 그렇죠. 예, 전체 상해항 사실은 전체 글로벌에서 컨테이너 물동량 전체 1위거든요. 중국 안에서도 네네. 1위를 차지하고 있고, 네. 근데 전반적인 한 17% 차지하는데, 네. 보시면 이 푸동과 푸시를 나눠서 봉쇄됐던
예, 15일 동안 상해 항의 선박 출항량은 네. 54% 감소했거든요. 네. 당연히 뭐 이종의 뭐 컨테이너선도 상당히 좀 감소했던 모습이고 여러 가지 수출이 제한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국 안에서의 물류가 이 공급망 제한도 상당히 좀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이 장강 삼각주 이런 상하이 연해 지역의 중국 전체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네. 또한 제조업 생산 기지입니다. 근데 이 중에는 공장 가동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한 원자재나 부품 상당히 네. 조달 안 되고 있습니다. 이 트럭 기사들이 네. 통행하려면 상당히 이런 부품 조달하려면 상당히 좀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쪽에 PCR 검사이나 이 여러 가지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는 지금까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도표도 보시면 이 중국 화물 운송 물류 지수란이 있는데 네. 전국 전체뿐만 아니라 상하이나 지린 네. 이런 확산세가 좀 많이 좀 가파르게 높아지는 이런 지역에서 물류 지수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네. 잘 되지 않고요. 조금 더 우려되는 부분이 이런 확산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광동이나 산동, 안회성 이런 지역 네.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확진자가 많지는 않거든요. 네. 하지만 기타 확진자 발생하는 지역에 있는 화물차의 진입이 상당히 좀 막고 있는 우리의 지역까지 퍼지면 어떡하냐 이런 못 우려가 들어오게 조금 막겠군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전국 범위에서는 물류가 좀 차질이 생기고 있다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네. 이렇게 생산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 판단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 해외 수출 주문이 있어서는 상당히 좀 취소되는 부분이 많고 선행 지표로 저희가 많이 보는 뭐 PMI 중에 수출 네. 주문 지수나 네.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기업 조사 수출 주문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대부분 이 전 분기 대비 상당히 크게 하락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수출은 3월 기준 중국은 15.8% 증가율을 기록했거든요. 3월에는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마 좀 한 자릿수로 4월달에 좀 많이 급락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출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상해 같은 큰 항구 도시가 좀 봉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제 뭐 선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기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또 네. 중국 내에서는 뭐 트럭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네. 도시간 이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가 않고 또 물건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공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물류가 되고 뭐 수출이 되고 이래야지 어떤 생산 계약도 하고 하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취소도 나올 수 있고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수출에 영향을 받을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수출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봤는데 최근에 봉사활동이 그래도 좀 완화된다는 어떤 스탠스 이런 것들이 좀 보이나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도 계속 경기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것을 그렇죠. 일단 묵과할 수만은 없을 것 그렇죠. 같은데 네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조치가 완화된다든가 아니면 선박이나 아니면 고속도로 이동이 조금 좋아진다든가 이런 흐름들도 체크가 되나요? 네.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좀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보시면 상해 쪽에는 일단 이 반도체, 자동차, 네. 바이오 이렇게 좀 핵심적인 산업 위주로 공장 재개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난 주말에는 한 666개 화이트 리스트라고 네. 이게 관련 자세한 기업 리스트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너희들 위주로 먼저 재개해라 이렇게 좀 명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번 주 들어서는 전국 안에서 이 폐쇄된 톨게이트 네. 개수가 전주 대비 63% 감소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만큼 네. 개방되고 있다라고 역으로도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럼 통행도 과거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다. 하지만 뭐 기저 효과도 여러 가지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개선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부 뭐 화이트 리스트 만들어서 반도체 같은 업체들 좀 생산을 재개하라 이렇게 정부에서 또 얘기도 하고 있긴 한데 네. 그다음에 또 고속도로 통행도 좀 열어주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게 좀 본격적으로 뭔가 달라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그렇죠. 지켜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또 3월 지표가 조금 좀 3월 지표보다는 또 4월 지표가 또 경제 지표가 악화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면들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그럼 관련해서 지금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가 5.5%를 제시를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1분기가 4.8%였죠. 네. 그리고 글로벌 IB에서도 4%대 성장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
중국 정부가 이런 5.5% 성장률을 계속 고수할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네. 사실 5.5% 성장률 목표치는 이번 양회에서 네, 발표된 그렇죠. 거잖아요. 네. 5.5. 그래서 그때는 아마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이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이 가정치를 늦진 않았지 않았나. 이제 예상보다 사실 조금 더 오미크론 사태를 그때 상황이 몰랐으니까. 네, 좀 심각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지금도 사실 정부도 이런 상황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현재는 사실 정확하게 정책 집행 강도나 여러 가지 아직까지 이 영향이나 추사하고 나서 하반기에 좀 어느 네. 정도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5.5%이 숫자 자체는 아마 고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2분기 이미 이런 상황이어서 네. 이 되돌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2분기도 성장률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3월달뿐만 아니라 2분까지 오히려 2분기도 영향 클 수 있다는 이런 네. 시각도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5.5% 굳이 아마 고수하지 않을 수 있다 생각되고요. 2020년 우한 코로나도 그랬거든요. 초기에는 코로나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죠. 2분기 후에는 이 경제 성장에 대해 사실 좀 점차 낮춰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올해에도 아마 2분기 이후에 그 상해는 어느 정도 좀 진정되고 나서 약간의 하향 조정려는 이런 시그널을 시장에 좀 내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겠네요. 지금 1분기 경제 성장률 4.8% 나왔고 2분기도 그렇게 좋을 수 없으니까 또 사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오미크론이 이렇게 발생을 좀 확산이 많이 될 거라는 걸 예상을 못한 상황에서 그렇죠. 5.5% 성장률 제시했었고 그렇게 보면 하반기에는 조금 좀 좋아지더라고 하더라도 연간으로는 5.5% 성장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네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5.5% 성장률 저희가 뭐 꼭 달성을 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중국이 그래도 뭐 지준율도 좀 낮추고 있고 이런 좀 네. 완화책을 좀 내놓긴 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박영권님께서도 좀 지적을 하셨지만 원래 기대는 50bp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그렇죠. 지준율도 뭐 그 한 절반 정도 낮췄고 그리고 또 대출 금리죠. 뭐 LPR이나 뭐 MLF 같은 중국의 기준 금리 같은 것들은 뭐 조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다른 분위기인데 물론 미국은 올리고 있고 여기 좀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사실 네. 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은 왜 발생하는 건지 좀 더 적극적인 경기 부양에 나설 수는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급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기 하방을 좀 뒷받침하려고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같이 지난 주말에는 뭐 지준율 인하도 단행했고요. 네. 근데 시장 예상 사실 이 기정사실로 50bp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 잘 안 좀 됐다. 부족했죠. 네.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해 보시면 저희가 두 가지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일단은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는 자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적절한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편의했었습니다. 네. 보시면 지난 연말에도 지준율 인하하면서 이미 어느 정도의 자금 공급도 있었고 네. 올해 들어서 말씀 주셨던 이런 MMF 여기 네. 중기노동성 지원 창구를 통해서도 네. 자금을 상당히 많이 공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하지는 않고요. 또한 금리도 마찬가지로 이 은행 금리를 봐서 은행 간의 7일물 레포 금리는 네네. 1.91% 사실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돈이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은 신용 확장의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면 이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침체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랑 이 그 코로나 이 확산이나 봉쇄에 여기서로 비롯하지 않았나. 역으로 얘기하면 돈을 좀 푼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그러네요.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사실 또한 중국은 대내외의 전반적인 상황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네네. 우선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하여 뭐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고 농산물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중국도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두 번째로는 미국은 뭐 금리 인상 사이클인데 네. 심지어 미중 간의 10년물 금리 차가 금리차가 역전이 됐어요. 역전했거든요. 네. 이 중가로 봤을 때는 19일 날 완전히 중가로 봤을 때는 역전한 상황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네. 안 그래도 2월부터는 외국인이 중국 채권을 순매도하고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많은 규모 자금 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자금 유출 압력도 커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양하려고 해도 그 강도에 대한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뭐 상황을 보면 뭐 중국 정부 판단도 뭐 돈이 부족한 건 아니다 이런 그렇죠. 생각을 하는 것 네. 같고 또 지금 뭐 봉쇄라든가 이런 부동산 경기 이런 문제가 좀 같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돈만 푼다고 해결될 건 그렇죠. 아니다 네. 이렇게 본 것 네네. 같고
그다음에 또 이제 미국하고 관계를 보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자본 유출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중국에서는 좀 걱정이 되고 또 돈을 많이 풀어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이런 그렇죠. 문제도 또 고민을 네. 하다 보니까 적극적인 어떤 경기 부양책에서 통화 정책을 계속 완화하기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좀 45분 정도가 돼서 지금 질문들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한번 좀 질문 한번 살펴볼까요? 네, 봉쇄가 길어지면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 영향은 어떤가요? 중국에 공장이 많잖아요. 이런 질문인데, 네, 뭐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 많이 공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많은 비즈니스들이 있잖아요. 네네. 네,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테슬라도 사실 15일 동안 거의 20일 동안 공장 네. 가동 안 하다가 어제인가 그저께인가부터 이번 주 네, 화요일부터 네. 좀 공장을 네, 했거든요. 맞아요. 이런로 인해서 사실 생산이나 여러 가지 영향 줄 수, 매출 줄 수밖에 없는 상황. 근데 이 공장이 어디 위치하느냐 좀 중요할 텐데 그래도 이쪽에는 그렇죠. 직접 봉쇄되는 지역이냐 아니냐도 그렇죠.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그런 영향 조금 좀 나눠서 보셔야 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맞아요. 중국 업체들이, 중국의 기업들이 뭐 좀 생산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해야 우리도 이제 중간재를 거기다 팔면서 또 기업들이 돈도 벌고 하는데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당장 지금 보면 뭐 제가 커버하고 있는 이제 철강 쪽만 보더라도 뭐 중국에서 가격이 잘 안 올라요. 지금 성수기인데. 그러니까 그렇죠. 중국이 아무래도 인프라 프로젝트도 더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사실 건설인데 이쪽도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철강 소비가 그렇게 막 성수기인데도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이런 영향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의 관련성, 뭐 소비재부터 시작해서 중간재,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중국의 원자재 관련된 같은 것들도 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도 영향이 좀 있다고 봐야겠죠. 두 번째 질문은 연준에서 0.5% 그러니까 50bp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는데 5월 FOMC 때까지는 주식 매수는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네, 제가 그러자도 중국 그 주식시장을 좀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은 좀 불확실성이 좀 있죠. 아무리 좀 알고 있고 예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호재는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관련해서 중국 주식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중국 주식시장이 상해 종합지수가 어제도 2.3%나 그렇죠. 하락을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홍콩 H지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뭐 7,000선까지 떨어지고, 그다음에 상해 지수도 뭐 지난 연말에 3,600이었는데 지금 3,100 정도 그렇죠. 깨지고 있잖아요. 네. 또 이렇게 보면 저기 뭐 질문도 뭐 중국 경제 버틸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인데 사실은 주식시장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지금의 상황이 이제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시장 전망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그렇죠. 이 시장은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도 이게 상당히 중국은 사실 불통이 많이 튀었던 상황이고요. 보면 중국한테는 사실 좋은 환경이 아닌 거죠. 네, 상당히 좀 지금 그렇죠. 악재는 네. 겹치고 또 겹치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그래도 예상보다는 그러니까 요새는 좀 최근에 며칠 코로나로 인하여 좀 많이 네. 급락했지만 또 예상만큼은 또 계속 3천 정도 되네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네. 더 빠지면 오히려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시점인데 있겠죠. 네. 이런 질문 역으로도 저는 받기는 받거든요. 보시면 상당히 좀 답답한 박스권 장세 좀 많이 갇혀 있다. 중간에 당연히 뭐 일별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겠지만 네. 여기서는 중국 정부는 그래도 하방을 좀 받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계속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부양하려고 하는 스탠스는 맞고요. 네네. 그래서 하방을 좀 받치는 거 있고 또한 이 코로나 봉쇄도 마찬가지로 가장 심각한 상황은 그래도 지나간 거고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기는 부분도 있긴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이 있고 하지만 또 역으로 그러면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려면 이 트리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또한 약간 애매모호하다. 이 펀더멘트 좋지도 않고 부양하는데 그 강도는 예상보다 세지도 않고 그래서 좀 답답한 이 박스권 장세고 그러면 이 안에서는 상당히 좀 뉴스에 상당히 좀 예민한 네. 민감하게 미국 쪽에 뭐 중국랑 안 좋았던 관계 나오면 또 빠지고 이 코로나 봉쇄 뭐저고 하면 또 어제나 뭐 연화의 뭐 약세 이런 부분을 좀 약간 영향 좀 줬던 것 같아요. 그래요, 상당히 맞아. 좀 네. 투자 심리가 좀 취약한 상황이 되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하방 경지상 좀 확보되는 이런 박스권 장세에 좀 지소되지 않을까. 최소는 한 3분기까지는 왜냐면 중국 그때까지는 경기보다는 이 코로나의 확산세 잡는 거는 좀 네. 이를 점점 두고 있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 시진핑 주석도 뭐 경제보다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뭐 네, 이런 그렇죠. 표현이 있었다고 저도 좀 들었는데,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코로나19 사태를 좀 확산을 막고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정책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글로벌 경기 상황이 뭐 전쟁 상황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제 금융 긴축, 뭐 미국이 오랜만에 좀 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코로나19가 좀 더 확산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서 당장 주식시장이 좀 반등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렇지만 기업이 발생시키는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펀더멘탈, 그러니까 기초 체력은 있으니까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적어도 뭐 추가 하락이 크다라기보다는 좀 하방이 좀 받쳐지는 네. 상황에서 상승이 제한되는 결국 이제 박스권이 한 3분기 정도까지 이어질 거다 이런 그림에서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중국의 그 봉쇄 상황에 관련돼서 또 자세히 지역별로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영양 수출에 관한 영향도 좀 얘기를 해봤고, 끝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까지도 이렇게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박임금 연구원님하고 중국의 코로나 봉쇄 사태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저희 오늘 방송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인사이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라이브 방송은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아침 8시 3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